안녕하세요. 애니예요.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책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리뷰하신 영상들이 많은데요. 저도 처음 도전하는 거라서 조금 떨리고 좀 어설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에 대한 책을 또 읽다가 그 중에서 다이어트 하는데 탄수화물이 참 중요한 영양소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오늘 짧고 또 유익한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탄수화물의 두 얼굴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탄수화물 섭취가 극도로 부족해지면 인체 기능이 마비되고 넘치면 질병을 부른다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탄수화물의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전나무 숲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두 얼굴의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네, 그런 방법들이나 또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파트 1은요, 없으면 안 되는 탄수화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탄수화물은 두뇌의 유일무이한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말은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데 칼로리를 낼 수 있는 음식,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유일한 우리의 에너지원인데요. 그 중에서 이 뇌는요,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탄수화물은 인체 중심의 에너지원이다. 두뇌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체내의 모든 대사작용을 조절하고 생각과 의식을 유지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모든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 되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이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잘 섭취했을 때는 장수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탄수화물이 한 역할이 면역력 강화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탄수화물은 행복 물질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서 기분을 좋게 하고 숙면을 취하게 하는 것은 물론 식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채소류의 복합 탄수화물은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한가득 포만감을 주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요즘은 흰 쌀밥이 왠지 안 좋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잡곡밥이 좋고 흰 쌀밥은 왠지 먹으면 병에 걸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흰 쌀밥이 건강의 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밀가루나 빵보다는 오히려 더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 맞죠?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절대적인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상태에서 권장량 이상을 먹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지 흰 쌀밥 그 자체가 건강의 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저도 이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됐었는데 국수도 먹고 빵도 먹고 디저트도 많이 먹고 과일도 먹으면서 흰 쌀밥을 먹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다른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한데 흰 쌀밥까지 안 먹는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오버해서 하는 생각인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 식품의 당 지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 지수는 내가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느냐, 이제 천천히 올리느냐에 이제 포함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당 지수가 낮은 것은 콩나물, 시금치, 여기도 당이 들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런데 채소류에는 거의 다 당 지수가 낮고요. 채소류 중에서도 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떡만큼의 당 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뭐 식빵이나 그리고 여기 보면
라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당 지수가 굉장히 높은 단순당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고구마는 감자에 비해서 당지수는 낮은 거를 많이 알고 계세요. 식이섬유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에 굉장히 좋다더라 하고 많이 드시지만 고구마도 많이 드시거나 또는 조리 방법이 튀김을 해서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면 감자 못지않은 당지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리법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탄수화물 섭취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2에 가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유익한 탄수화물, 그래서 아주 몸에 좋은 기능을 많이 한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다고 파트 2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쁜 탄수화물은 즉 단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게 있냐면 설탕이나 꿀, 엿 이런 걸 생각하면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이 나는 거 있죠. 그것이 이제 단맛이 내는 단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감자, 옥수수, 밥 이런 것들은 천천히 꼭꼭 씹었을 때 비로소 단맛을 느끼게 되는 복합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순당은 천년당과 또 첨가당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가 많이 하는 첨가당이 사실 단순당 중에서는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일즙, 과일음료, 탄산음료, 커피 믹스, 액상과당 이런 첨가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유나 토마토 이런 데는 사실은 당이 조금 들어있지만 이 당에 비해서 아이스크림, 초코파이, 비스킷, 오렌지 주스 한 병 이런 것들은 이게 첨가당이죠.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이 천년의 당, 아까 말했던 토마토나 여기에 있는 야채들은 천년의 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당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순당이 무조건 나쁘다고도 이 책에서 얘기하진 않아요. 단순당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우울할 때, 피곤할 때, 이럴 때 왜 초콜릿 조금 먹거나 꿀물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저혈당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을 빨리 올리고 그리고 급격하게 당을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는 단순당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단순당이 나쁜 것은 오로지 당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단순당과 복합당의 구분을 넘어서 인체의 활동량이라는 관점이다. 쉽게 말해서 어차피 단순당이나 복합당이나 에너지로 활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두 에너지로 소진되어 혈당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라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단순당을 많이 먹더라도 내가 에너지 활동량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혈당이 이렇게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당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지만 많이 먹고 활동량이 적어버리면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다면 단순당을 먹는다 해도 몸을 많이 움직이면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 네, 단순당을 섭취하는 만큼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그렇다면 좋은 탄수화물 복합당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합당도 단순당과 마찬가지로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니까 가다 섭취해도 되는가 라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운동량이다. 복합당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체내에 남아 지방으로 바뀌게 된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탄수화물은 우리 일상을 활기차게 하고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돼요. 하지만 내가 일상에서 운동량이 적거나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좋은 이렇게 복합당을 섭취하더라도 다 안 쓰이게 되면 그 또한 중성지방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다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원으로 쓰기보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이유가 맛있어서 먹는 경우가 훨씬 더 조금 많은 것 같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식이요법 중에서 저탄고지 많이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나와요. 심각성이나 또 장단점에 대해서 나오니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질 제한에 대해서 저탄고지도 이제 당질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 책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저탄고지를 이렇게 옹호하거나 그런 쪽은 아니시고요. 네. 그런데 탄수화물을 이렇게 줄인다는 그 의미는 안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에 50g 미만으로 섭취를 한다는 말이래요. 여기 보면 공깃밥에 담겨 있는 밥의 3분의 1만 몇 끼 이렇게 섭취하시면 거의 그것이 한 20g 조금 미만이래요. 그러면 50g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내가 3끼를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밥은 한 공기로만 먹으면 충분히 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식사만 제한을 하면 이 탄수화물을 잘 줄일 수 있을까? 근데 이 책에선 어떻게 얘기하냐면 식사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술은 생각보다 많은 당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은 생각보다 많은 당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어도 술을 많이 마시면 당질 제한에 대한 효과가 사라지게 된답니다. 네. 이 책에서 보면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은 곧 공깃밥 2공기를 먹는 것과 동일하고요. 맥주도 500cc 생맥주 2잔도 역시 밥 1공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거기에 안주까지 더하시면 식사는 내가 1공기를 안 먹었다 해도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섭취하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아주 중요하지만 적정량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탄수화물이 더 특별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누구냐면 첫 번째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청소년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두뇌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는 탄수화물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많은 양을 이렇게 뜨면 가끔씩 먹는 것보다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먹는 것이 혈당치를 조절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사고력과 기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이 더 필요한 사람은 근육을 키우려는 사람이랍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근육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한 다음 단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위한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된 후에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근력도 없고 먹는 것도 부족하다면 일단 몸은 에너지원으로 다 쓰여요. 그리고 에너지원이 충분히 하고 신진대사를 위한 에너지가 충분했을 때 근육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더 특별하게 좀 많이 넣어주는 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분한테도 더 필요하답니다. 여기에서 보면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소진이 많다는 것이다. 몇 끼니 식사를 해도 활동량이 이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탄수화물이 고갈되고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한테도 탄수화물은 중요하대요.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우울할 때 초콜릿을 먹거나 필요할 때 꿀물을 먹는 거 나쁘지 않다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내 몸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죠, 지금은. 그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면 최소한의 당분 섭취로 두뇌와 육체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탄수화물 섭취하는 건 안 좋지만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60대 이상의 성인은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이제 소화 기능도 좀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치아도 조금 약해져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빵이나 밥이나 이런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의 탄수화물 식품이 뭐냐면 과일이에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딸기, 바나나, 오렌지,
사과, 망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다들 비타민 식품이라고 알고 있지만 첫 번째는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 3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탄수화물은 중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단백질 중독, 지방 중독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식사를 통한 탄수화물 섭취 이외에도 유난히 면, 빵, 과자를 더 먹는 사람들이 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밥 먹다는 단순당이 있고 복합당이 있는데 이 단순 탄수화물은 마약처럼 우리 두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중독의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면 자신이 탄수화물 중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은 탄수화물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적인 상태이다. 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처럼 이게 끊었을 때 무력감이나 불안감, 초조의 증상이 물론이고 신체적으로 메스껍고 두통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3일을 참지 못하면 심각한 상태라고 스스로가 인식을 하시면 된답니다. 네, 그리고 이 탄수화물 중독에 좀 벗어나려면 단백질을 좀 포만감 있게 드셔주시면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 욕구를 줄일 수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적당한 저탄수화물 간식을 먹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이 간식은 잠자기 전 4시간 전에는 끝내야 한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탄수화물이라는 건 어떻냐 하면 이 뒤쪽에 보시면 아몬드, 땅콩, 마카다미아, 헤이즐넛, 피칸, 호두, 치즈 같은 저탄수화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간식들을 많이 또 말고 조금씩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밤에 충분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도 탄수화물 중독과 멀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 체크리스트가 20가지의 이렇게 문항으로 이렇게 뒤에 책으로 보여주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스스로의 건강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탄수화물 중독이 그냥 중독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심각하냐? 그거는 질병의 연관성과 좀 관련이 깊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탄수화물 중독이 비만의 지름길이면서 심장병, 치매, 대사증후군, 지방간 같은 이제 심각한 질병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암까지도 이제 유발할 수 있다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좀 특별하게 봤던 게 피부도 노화되는 게 이 탄수화물 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몸은 인식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나오면 이제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하면 신진대사율을 떨어뜨리게 되고 몸이 쉽게 피로하면서 피부의 대사도 떨어져서 피부의 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사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에서 멀어지는 습관 되게 중요하겠죠. 습관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이제 들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면서 부모의 식습관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아이들 역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 조절해 주는 게 좋고요. 무심코 먹는 인스턴트 커피 줄이고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을 이제 즙이나 주스 형태로보다는 통째로 껍질째 먹는 게 좋고요. 흰빵을 먹을 때는 말린 과일과 함께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라벨을 꼭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스나 두유나 우유나 여러 이제 음식들을 보면서 요즘에 라벨을 많이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라벨 뒤에 보면 탄수화물이라고 몇 그램 적혀 있고요. 당류라고 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탄수화물 함량은 복합당과 단순당의 이제 합한 용량이래요. 그런데 당류는 단순당만을 표시한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료수를 샀는데 탄수화물이 10g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8g이 이제 당류에 포함되어 있어. 당류가 8g이야. 그러면 단순당이 8g, 복합당이 2g 정도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단순당이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이렇게 지양하시면 좀 이렇게 절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탄수화물을 간식으로 허기를 빨리 차단하라. 허기를 장시간 참기보다는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간 저탄수화물을 조금씩이라도 간식으로 먹어주는 게 좋고요. 아침에는 시리얼 대신에 달걀을 드시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신다면 이 탄수화물을 조금 잘 균형 있게 드실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했고 말 그대로 탄수화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밸런스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탄수화물을 잘 가려서 적정량을 섭취하고 그리고 그 섭취한 양을 활동 에너지나 운동으로 다 이제 혈당이 남지 않도록 소진하는 거.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진짜 활기찬 일상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양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